안녕하세요. 믿음생의 이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세무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 비용, 법인이라면은 대부분 이 자동차 비용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법이 조금 타이트하게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다들 이러지 않나? 저러지 않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주 중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요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의 내용을 한번 싹 훑겠습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 종류입니다. 이 차종은 법인세법상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세단, SUV, 그리고 RV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처리 대상 차종이고요. 대신 이제 제외가 되는 것들은 이 개별소비세법상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거겠죠.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 화물차 이런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처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구매 방식입니다. 구매 방식은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차를 사든 뭐에 상관없이 구매는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냥 차를 구매하든 임차하든 모든 비용이 다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업종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리어 제외되는 업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운수업, 자동차 렌트업,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운전면허 학원들과 또 비슷한 그런 업종들은 제외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9.9%는 아마 이 업종과는 해당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처리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자동차에 어떤 비용이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형식 다 기타 불문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간접적인 비용은 모두 포함입니다. 우리 보험료라든가 차 고장나는 수리비, 그리고 유류비, 통행료,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면은 이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처리와 해당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자동차 조그만 관련이 있으면은 그냥 얘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나 그리고 이 렌탈이나 리스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비용에 대한 거는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처리에 이 해당하는 비용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감가상각비나 리스 렌탈료는 바로 자동차의 직접 비용입니다. 즉 차값에 해당되는 비용이에요. 먼저 자차의 경우는요. 취득원가에서 물론 각종 부대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취득세 비용을 가산하고 또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그걸 가산한 모든 금액에서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미만의 기간일 경우에는 월할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6년 이후에 구매한 자동차에 대한 비용이니까요. 2016년 이전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차입니다. 리스 금액은 총 지불하는 금액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그리고 수선비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선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이 리스료에서 아까처럼 보험료와 자동차세 뺀 금액에서 93%의 비율을 바로 이 자동차의 직접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는요. 차량 렌탈비에서 70%까지를 비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의 비용 인정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임직원만 그리고 또는 이 회사의 차를 운전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계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보험 처리가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인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타는 비용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상 사용한 이 주행거리의 비율만큼의 그 자동차 총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 업무로 사용했다면 100% 그 비용 공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90%다. 그럼 90%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행거리를 어떻게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구분을 할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행일지가 작성이 수반이 됐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업무에 사용된 거리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운행일지 나는 작성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연 1,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냥 운행일지 없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1,500만 원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 안 하면요, 1,500만 원 초과분은 모두 불공제입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비례한 1,500만 원에서 플러스 운행일지로 인해서 확인이 된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또 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한도가 또 축소가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500이 500만 원으로 축소가 되는 점이니까 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법인은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자동차의 직접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렌탈의 경우에는 렌탈비의 70%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자차의 경우에는 이제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얘도 인정을 해주는 금액에서 또 한도 적용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요, 바로 연 8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을 하면은 나는 연 1,0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8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800만 원까지만 비용을 인정해주고 200만 원은 비용을 인정 안 하는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800은 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또 400만 원으로 축소가 되니까요. 이 점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은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도 초과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2월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 2월 공제도 한도가 8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게 되면은 저는 6년 차까지 800만 원을 공제받고 7년 차에 나머지 200만 원을 공제받는 겁니다. 이 차는 내가 처분을 언제 하든 계속 타든 여하의 불문 없이 아주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처분했다고 해서 2월 된 거 한 번에 공제받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유념해 주세요.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싹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만 그냥 외우십시오. 첫 번째,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나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나 버스나 트럭 등 뭐 승합차 등은 그냥 편하게 타십시오.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얘들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꼭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받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되는 뭐 세단이라든가 SUV라든가 RV 차량은 첫 번째, 임직원 전용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운행일지를 반드시 쓰자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운행일지를 만약에 내가 안 쓴다 싶으면 1,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굳이 쓰지 마라. 차값이 크지 않거나 비용이 크지 않으면 굳이 힘들게 쓸 필요 없다. 근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운행일지를 쓰자. 요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실무자들에게 하는 건데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꼭 법인세 신고기간에 제출을 하자입니다. 만약에 제출 안 할 경우에 이거 1% 가산세니까요. 만약에 차량이 많거나 비용 많으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표님들이 실무를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론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건 아주 디폴트, 아주 생초짜이고 기본인 거고요. 거기에서 내 회사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만약에 조금 이게 헷갈린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법령 해석이나 예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 처리도 어느덧 거의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웬만한 케이스들은 다 이제 있어요,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 좀 찾아보시면은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